참 예수님, 네, 오늘은 10월 달에 들어서서 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오늘 10월 7일은 그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 예전 1500년대에 있었던 일들, 그리스도교의 그 군대가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이겼던 그런 사건, 그 사건에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날을 이제 경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성모 신심 미사 이렇게 봉헌하면서 또 한 달 또 성모님께 여러분들 한 달을 봉헌하시면서 성모님의 그 모범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따르시기 바라고요. 또 묵주기도 성월이기 때문에 또 매일같이 우리가 그 마당의 성모상에서 구역별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해당되시는 구역원들은 다 같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 추천 도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착후의 아침, 계속 지난 9월달 순교자 성월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10월달까지 이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물론 우리 최영업 신부님 또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소설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또 알게 됩니다. 저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 지난번에 이제 추석 때문에 그 한번 건너뛰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금가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 받았던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그 사제 서품 이후부터 조선에 입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군수 군목 그 효수라고는 그 처형을 받으신 그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1845년 8월 17일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페레올 주교님에게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게 돼서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사제가 탄생이 되죠. 자, 이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달 8월 17일 날 받았는데 그 8월 말에 그 조선으로 입국을 시도합니다. 자, 이때 배를 하나 구해서 그 배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지었죠? 배 이름. 지금 제주도에도 그 배 모형을 따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름이 뭘까요? 네네, 그렇죠. 라파엘호로 명명을 하고 그 배 14명이 승선을 해서 조선으로 입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그 김대건 신부님에게 그 서품을 주신 페레올 주교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또 다른 신부님 W 신부님도 해서 같이 승선을 하고 그래서 14명이 거기에 이제 타게 됩니다. 페레올 주교님은 우리 조선교회의 세 번째 주교님이세요. 첫 번째 주교님이 누구셨을까요? 초대 주교님, 조선교구. 첫 번째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이십니다.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만주르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객사를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셨지만은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초대 주교님이세요. 그럼 두 번째 주교님은 누구실까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두 번째 주교님은 기해박계 때 순교하신 분인데요. 엥베르 주교님이십니다. 엥베르. 그리고 저기 은평구 저쪽에 가면요, 거기 산 쪽으로 해서 북한산 쪽으로 해서 피정센터가 우리 서울교구 피정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피정센터의 이름이 엥베르 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엥베르 주교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2대 주교님, 3대 주교님 누구라고 그랬죠? 김대건 신부님한테 서품을 주신 페레올 주교님. 그래서 그 8월 17일 날 신품 성사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자마자 8월 말에 라파엘 홀을 이제 그거를 마련을 해서 14명이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리 신부님과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나머지 또 평신도들 이렇게 해서 14명이 승선을 해서 조선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이쪽으로 조선으로 항해를 해서 오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파산은 되지 않았지만 파손될 정도로 정말 돛도 다 부러지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배가 그 해류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도 육지를 만나게 돼요. 이제 육지를 만났는데 육지라고 하고서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네,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그래도 일본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에 해서 여기서 그래도 육지에 올라오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바로 거기가 용수리라고 하는 곳인데 용수리에 거기에서 감사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시면 용수 마을인가요? 네, 거기에 그 성당 라파엘 호가 이렇게 모형이 있고 성당이 하나 기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가시면은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난파돼서 이렇게 떠밀려 와가지고 도착했던 이런 모습들을 전시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호,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배도 거기에 모형이 본따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아주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은 반드시 들러야 되는 곳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장면은 바뀌어서 그 최영업 신부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있는 그 소팔가자 성당으로 이렇게 장소가 옮겨집니다. 네, 소팔가자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전형적인 교우촌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한 2,000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 한 95% 이상이 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양업 신부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신학교 일도 보고 또 성당에서도 일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그 최영업 부제로서 지내게 된 그 소팔가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최영업 신부님의 또 그 부모님, 네, 최경환, 네, 아버지, 또 어머니는 이성례, 이렇게 두 분이 있죠. 다 순교하신 부모님들이죠. 물론 이성례 마리아는
우리가 작년에 그 순교자 성월에 미사 때 잠깐 순교를 했었죠. 네, 그 순교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성례 마리아, 잠깐 젖먹이 아기 때문에 그 배교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조선에 도착을 해서 그 페레올 주교님이 좀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그 어머니를 만나서 잠시 지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백령도 근처에 그 4월부터 6월까지는 이 조기잡이 철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배가 몰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우리 조선 배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또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영역에서 어부잡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제 조선을 이제 조선이 이제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와가지고들 고기를 잡는 거예요. 뭐 요즘도 뭐 침범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국의 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예 섞여서 조기잡이를 했나 봐요. 이제 그러한 조기잡이 철에 중국 어선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페레올 주교님이 이 김대건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거기를 탐색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쪽을 가게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제 이 조선 교회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선 교회가 그 문을 완전히 그 쇄국 정책을 피면서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페레올 주교님도 그렇고 해로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왜냐? 여기 조기철, 조기잡이 이때가 4월에서 6월까지인데 이때는 중국 어선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조기잡이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건너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네, 아니 바로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 탐색을 하라고 김대건 신부님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김대건 신부님이 서해 5도의 지도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선교사 해로 그 입국이라는 결정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가 될 거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희망을 갖고 이제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순이도에서 체포가 됩니다. 정말 그 체포가 안 됐다면 아마 김대건 신부님이 좀 더 길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또 외국 선교사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아깝게도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얼마 사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붙들려 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거기서 한양으로 압송이 되고 갖은 이제 신문 후에 조선 초대 그 우리 서양 그 신학생, 유학생이었던 김대건 신부님은 결국에 1846년 9월 16일 날 그 세남도에서 군문 효수로 이렇게 처형이 되고 순교를 하게 되셨죠. 자,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은 또 특별히 그 이렇게 더 오랜 기간 여기 시신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10월 26일에 그 허술한 그런 틈을 타서 17살의 청년 이민식 빈첸시오가 150리나 떨어진 그 미르네 선산에 이 김대건 신부님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밤에만 그 시신을 엎고 그렇게 해서 그 산을 넘어서 미르네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시신의 일부가 그 미르네에 안장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이 차쿠의 아침에 읽을 분량을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활약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이런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왜 순위도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붙잡히셨을까? 이거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조기자비가 4월에서 6월까지 있는 그때 선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위도에 간 것이고 그런 거기에서 정말 아깝게도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또 목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또 읽을 분량 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